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손님 한 명 없는 식당. 여자는 아기를 업은 채 환하게 웃으며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내왔어요. 많이 드세요. 전국에 지점을 둔 A마트의 회장이지만 오늘 밤 그는 거지였습니다. 애 셋 딸린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흔들렸어요. 남루한 점퍼에 해진 목도리,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얼굴로 허름한 식당에 나타났어요. 진짜 속내를 확인하겠어.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시면 굶지 마시고 또 오세요. 또 오라고? 돈도 받지 않고?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온 그날 밤. 한 그릇의 밥이 회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서울 강남 A마트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김재일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전국에 지점을 둔 A마트 체인의 회장이지만 그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트럭에 물건을 싣고 시장 골목을 돌며 한 봉지라도 더 싸게 드릴게요. 를 외치던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 무역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일에게 무역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무역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일은 도장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그동안 좋은 집안 교수들, 명문가 딸들, 재벌가 소개가 줄을 이었지만 무역은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 어느 집 딸인데? 무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셋 있습니다. 제일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뭐라고? 돌진한 딸 하나, 10살 쌍둥이 아들 둘이요. 그 아이들의 엄마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장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제일은 책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 셋 딸린 여자가 내 인생이야? 정신 차려, 무역아. 하지만 무역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한 아들에게서 처음 보는 단단함이었어요. 제 결정입니다. 아버지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알려드리러 왔어요. 제가 어릴 때 지냈던 하숙집 주인 부부 막내딸이에요. 그때부터 좋아했었습니다. 제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여자에도 무관심하던 아들이 이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혹시 돈을 노린 건 아닐까? 아들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 무역이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제일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네가 재벌집 아들인 거 알고 있냐? 무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제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죽은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일은 서랍에서 감춰놓은 술과 잔을 꺼내 술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무역은 어릴 적 한동안 하숙집에 맡겨졌었습니다. 제일이 장사하러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어요. 그 하숙집에 딸이 하나 있었죠. 무역보다 4살 어렸던 그 아이가 무역을 잘 따랐었습니다. 제일은 비서를 불렀어요. 무역이 좋아한다는 여자 알아봐. 며칠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일은 보고서를 펼쳐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재개발 동네의 허름한 식당 운영, 월세 체납, 전기요금 연체. 과거 기록에는 부모님과 언니 부부의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부부의 아이들도 맡아서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그게 내 아들과 무슨 상관이야. 제일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들의 재산을 노린 건지 정말 사랑하는 건지. 그날 밤 제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어. 내 방식대로. 제일은 비서를 시켜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도 헝클어뜨렸어요.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제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누구나 가진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본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내가 거지가 되어 그 여자 앞에 서겠어. 일주일 뒤 최강한파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제일은 남루한 차림으로 재개발 동네의 골목을 걸었어요. 희미한 간판 불빛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이네 식당. 제일은 식당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식당 안으로 훅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단 한 팀도 없었어요.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끄적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는 젊은 여자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일이 문을 열자 찬바람이 휙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제일을 봤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공책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여자가 돌아봤어요. 30살 정다정이었습니다. 다정은 놀란 기색도 없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밖에 추우시죠? 안쪽으로 앉으세요. 제일은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다정의 얼굴에는 경계나 혐오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금방 준비할게요. 따뜻한데 앉아 계세요. 제일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힐끗힐끗 제일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거지 할아버지가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다정은 등에 아기를 업은 채로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뒤 다정이 쟁반을 들고 왔어요.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 하얀 쌀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다정은 수저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일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에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동네 식당에서 나올 맛인가? 국물이 진했어요. 된장 맛이 깊고 멸치 육수 맛이 제대로 우러나왔습니다. 두부도 부드러웠고 호박과 감자도 딱 알맞게 익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된장찌개 국물에 말아 먹으니 속이 확 풀렸습니다. 제일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쌍둥이 중 형이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손님이 없네. 다정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히 웃었어요. 괜찮아. 내일은 올 거야. 날씨가 추워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도 다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손님이 없을 거라는 걸요. 재개발이 예정된 동네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제일은 조용히 밥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다정의 말에 제일은 잠시 멈칫했어요. 또 오라니. 돈도 받지 않고 또 오라고 합니다. 제일은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제일은 식당 앞 골목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는데 식당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이번 달도 월세를 못 맞췄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주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이미 2달 밀렸다는 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정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엄마, 저한테 버틸 힘 좀 주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애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제일은 담배를 입에 물고도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담배를 다 태우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연기가 아니었어. 제일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다정이 보였어요.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아닌 이모라고 불렀어요. 된장찌개 맛도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정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오세요. 배고프시면 언제든지요. 제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였어. 저 여자는 진짜였어. 그 뒤로 제일은 며칠째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요. 다정은 제일을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일은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조용히 식당 안을 관찰했어요. 쌍둥이 아이들은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었고 다정은 아기를 업은 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일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쌍둥이 중 동생이 다정에게 물었어요. 이모, 우리 고아원 가야 돼? 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팔을 썰던 칼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가 왜 고아원을 가?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이모랑 같이 살면 이모가 힘들대. 그러면 우리 고아원 가야 된대. 다정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모가 있는데 무슨 고아원이야. 걱정하지 마. 제일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고아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이 다 가고 제일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정은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고맙네. 제일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식당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정은 낡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 이번 달도 적자네. 다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정은 고지서를 보다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2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다정의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어린 다정이었어요. 엄마, 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낮 제일은 식당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다정식당 사장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 인생 다 버리고 조카들 키우는 거 보면. 제일은 라면을 고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언니 부부도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면서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데 누가 좋다고 결혼하겠어요. 제일은 라면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제일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다정이라는 여자 더 자세히 알아봐. 과거 기록까지 다. 며칠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제일은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정다정. 과거 주소를 보니 자신이 무역을 맡겼던 하숙집 주소였습니다. 그 하숙집 사장 부부의 둘째 딸이 바로 다정이었어요. 제일은 무역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살 무역과 6살짜리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무역이 어린 여자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다정이었구나. 제일은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어요. 무역은 하숙집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 집 막내딸을 무척 예뻐했었어요. 제일의 사업이 커지면서 하숙집을 떠났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었죠. 그날 밤 제일은 또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정이 쌍둥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모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이모가 꼭 너희들 대학 보낼 거야. 약속해. 쌍둥이들이 다정을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그럼. 이모 말 믿지? 제일은 그 장면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정이 제일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도 된장찌개 드실래요? 그래주면 고맙지. 밥을 먹으면서 제일은 다정을 계속 관찰했어요.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제일은 집으로 돌아가 무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역아, 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라. 무역은 아무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제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식당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역이었어요. 다정은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무역 씨? 어쩐 일이에요? 무역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다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식당 한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쌍둥이들은 주방 뒤편에서 몰래 엿보고 있었어요. 무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정아, 나랑 결혼해줘. 다정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역 씨, 알아.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난 진심이야. 너와 아이들 모두 함께 살고 싶어. 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안 돼요. 왜? 내가 부족해서? 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어요. 전 아이가 셋이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난 그 아이들도 사랑해.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역 씨는 모르세요. 아이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에게 결혼은 사치예요. 애들 무게를 누군가한테 같이 지자고 할 순 없어요.
주방 뒤편에서 쌍둥이들이 이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동생 민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무역은 다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정은 손을 걷었습니다. 미안해요, 무역 씨.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무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정아, 난 포기 안 할 거야.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게. 무역이 나간 뒤 다정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다가와 이모를 꼭 안아줬어요. 이모, 우리 때문이지? 다정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이모는 그냥 너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식당 밖 골목 모퉁이에서 제일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역이 식당에서 나와 차에 타는 모습도 다정이 우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제일은 확신했어요. 저 여자는 돈 때문이 아니야. 진짜로 아이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날 밤 제일은 다시 거짓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정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제일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아까 온 그 남자 왜 거절했나? 다정은 깜짝 놀라 제일을 봤어요. 보셨어요? 본의 아니게 보게 됐어. 청혼하는 것 같던데. 다정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셋 키우는 여자랑 결혼하면 그 사람 인생 힘들잖아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제일은 다정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가씨는 자기 행복은 생각 안 하나? 행복이요? 저한테 행복은 애들이 밥 굶지 않고 학교 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일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행복은 아예 포기한 거였어요. 다정은 된장찌개를 끓여 제일 앞에 놓았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오늘 두부 신선한 걸로 넣었어요. 제일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고맙네 아가씨.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밥을 다 먹고 제일이 일어서려는데 다정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배고프시면 굶지 마시고 또 오세요. 제가 항상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제일은 다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겨. 식당을 나서며 제일은 결심했어요.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다정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큰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다정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싱싱한 배추, 무, 파, 두부, 고기까지. 평소 다정이 살 엄두도 못 내던 고급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다정 식당 귀하. 축하드립니다. 지역 소상공인 돕기 사업에 당첨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무상으로 식재료를 지원해드립니다. 다정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다니.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쌍둥이들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왜 울어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다정은 상자를 안으로 들여왔어요.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던 칸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냉장고가 풍성해졌어요. 와, 이모, 고기다. 민준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민재도 두부를 만지며 웃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일이 거지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왔어요. 다정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식재료 지원을 받게 됐어요. 지역 소상공인 돕기 사업이래요. 믿기지 않죠? 다정은 신선한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평소보다 두부도 듬뿍, 고기도 조금 넣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좀 더 잘 차려드릴 수 있어요. 제일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더 좋아졌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니 국물 맛이 확 달랐어요. 다정은 국을 끓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애들한테 제대로 된 밥 먹일 수 있겠어요. 제일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다정을 관찰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게 기뻤던 거예요. 밤 9시 다정은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쌍둥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와 민재도 작은 손을 모아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은 식당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받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모습. 제일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제일은 무역을 불러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제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네. 결혼. 아직 허락은 못하겠어. 하지만 반대도 하지 않을 거야. 무역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럼 좀 더 지켜보고 싶구나.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무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제일이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정이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을 식당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돈 없어.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정은 된장찌개와 밥을 정성껏 차려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제일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정은 지원받은 식재료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는 동안 다정은 민준이와 민재에게 말했어요. 맞지?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도와야 해. 그게 사람이 사는 거야. 네, 이모.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은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여자는 정말 다르구나. 가난해도 베풀 줄 아는구나. 제일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였어요. 다정은 쌍둥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정다정 씨, 중년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60대 할머니, 다른 한 명은 40대 여자였어요. 쌍둥이들의 친할머니와 고모였습니다. 다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고모님,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쌍둥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민재야. 할머니 왔다. 이제 할머니 집에 가자. 쌍둥이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민준이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정은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나섰습니다. 뭐긴 뭐야. 우리 조카들 데려가는 거지.
혈육은 친가 쪽이 키워야지.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은 아이들 신경도 안 썼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 부모가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친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었어요. 내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애들까지 키워야 돼? 고아원 보내. 그때는 아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정이 혼자 떠안았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그게 언제 얘긴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손주들이 불쌍해서 그래. 쌍둥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다정의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이모, 우리 안 갈 거야. 이모 손 안 놔. 민재도 다정 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모랑 같이 살 거야. 다정은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들 못 보내게 해?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자야.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제가 이미 법원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너도 뺑소니 합의금 소식 들어서 이러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정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합의금이요?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 다 알아. 우리 오빠 죽게 한 뺑소니 범 이번에 잡혔잖아. 부잣집 아들이라며 합의금이 3억이 넘는다던데? 다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애들은 우리 핏줄이야.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데려갈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무역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무역은 할머니와 고모 사이에 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무역을 보며 코웃음 쳤어요.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전 다정씨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약혼자? 애 셋 딸린 여자한테 무슨 약혼자야? 무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식당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할머니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두고 봐. 법적으로 따져서라도 우리 손주들 데려갈 거야. 문이 닫히고 다정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이모를 꼭 안았어요. 이모 무서워. 괜찮아. 이모가 지킬게. 하지만 다정은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돈도 없었어요. 무역이 다정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쌍둥이들은 이모 옆에 딱 붙어 잠을 잤어요. 혹시라도 누가 데려갈까봐 이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날 밤 무역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A마트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제일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아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역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친할머니와 고모가 나타난 것, 합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것, 다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제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라 재벌의 방식으로 해야겠구나. 네,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 사람들 연락처 알아봐. 다음 날 오전 쌍둥이 친할머니와 고모는 낯선 전화를 받았어요. A마트 본사에서 연락드립니다. 김재일 회장님께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A마트 회장? 우리를 왜?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A마트 본사 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고 고모가 할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뭐래요? A마트 회장이 우릴 만나고 싶대. 어머니, 그런 부자가 우릴 어떻게 알고 부르는 걸까요?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A마트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고모가 들어서자 긴 테이블 끝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일이었어요. 앉으십시오. 제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를 왜 부르신 겁니까? 제일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다정 씨와 그 아이들 건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 얘기라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다정 그 아이는 돈 때문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시도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고모가 발끈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해요? 제일은 고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들 곁엔 이제 내가 있습니다. 정다정 씨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A마트 회장의 며느리라니.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손주들이 불쌍해서. 제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쌍해서요?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는데요? 제일은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할머니와 고모의 과거 행적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려 했던 기록,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기록. 이게 다 증거입니다. 법정에 가면 두 분이 이길 수 없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그럼 합의금 일부만 나눠주면 안 돼요?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제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결국 돈이군요. 손주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이 탐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제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께 경고합니다. 우리 며느리와 아이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난다면. 제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겁에 질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찾아갈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일은 비서를 불렀어요. 변호사 연결해. 정다정 씨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할 서류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무역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했다. 이제 걱정 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은 짧게 대답했어요. 고맙긴. 내가 할 일 했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제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쓴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제일은 무역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무역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어요. 제일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해라. 무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버지, 지금. 내가 틀렸다. 정다정이라는 사람.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어. 무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셨나요? 제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거지 행세하면서 말이야. 부끄러운 짓이었지. 아버지. 제일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라. 사람의 됨됨이 말이야. 그 여자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을 버리지 않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무역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다정은 언니 부부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기랑 쌍둥이들도 함께였어요. 납골당 앞에 꽃을 놓고 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드디어 범인 잡혔어? 오빠도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쌍둥이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모가 잘 키워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정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합의금 얘기도 경찰에게 들었어. 3억이 넘는 돈이 아이들 앞으로 들어온대. 언니, 이 돈 손대지 않을게. 민준이랑 민재 대학 갈 때까지 예금 들어놓을게. 이건 애들 안전장치야.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납골당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무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정아, 내일 시간 돼? 아버지가 한번 보자고 하셔. 다정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요? 응. 걱정하지 마. 좋은 의미야. 그날 밤 제일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 될 사람을 제대로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상하네. 큰 사업가들 만날 땐 이렇게 안 떨리는데. 다음 날 오후 제일은 정장 차림으로 다정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정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다정은 제일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며칠 전까지 거지 차림으로 밥 먹으러 왔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제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A마트 회장 김제일입니다. 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 그럼 회장님이 네, 거지 행세했던 사람 맞습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역이 얼른 다정을 부축했습니다. 다정 씨, 괜찮아요? 제일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가 며칠 동안 앉아 밥을 먹었던 그 자리, 쌍둥이들이 숙제하던 테이블, 다정이 된장찌개를 끓이던 주방. 여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정은 눈물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럼 식재료도 모두 회장님이.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시험하려 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지. 무역이 내 아들입니다.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역 씨가 재벌집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압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일은 다정 앞에 섰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결혼 승낙합니다.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당신이 날 부끄럽게 만들었으니까. 쌍둥이들이 주방에서 나와 제일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제일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민준이와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일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다정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일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제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재료도, 변호사도, 친할머니 일도 모두 회장님이셨어요? 네.
다 내가 한 일이에요. 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무역이 얼른 다정을 부축했지만 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정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거짓으로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아팠어요. 제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평생 돈만 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사람을 봤어요. 제일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가 거짓 차림으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일만 했어요. 돈 버는 것만 생각했죠.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제대로 관심을 안 줬어요. 제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무혁이한테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제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일은 다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람을 가르쳐 줬어요. 돈 한 푼 없는 거지한테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쌍둥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준이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민재가 제일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생겼어요. 민준이도 따라 제일을 안았어요. 제일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제일이 진심으로 우는 모습, 그것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다정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뭐 하려고? 제일이 물었어요. 다정은 냄비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맛으로요. 제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끓여드리고 싶어요. 다정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넣었어요. 제일이 좋아하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제일 앞에 놓였어요. 제일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맛, 내가 매일 먹던 그 맛이구나. 다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아버님도 아드님이 소중하셨잖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다정은 쌍둥이들을 바라봤어요. 저도 이 아이들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제일과 다정은 마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제일은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나서 다정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아이들한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얘기, 앞으로의 얘기.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다정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혁은 다정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예쁘네요. 부끄러워요. 쌍둥이 민준이와 민재는 화동으로 앞장섰습니다. 두 아이는 꽃잎을 뿌리며 걸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일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무릎에는 죽은 아내 사진을 놓은 채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역과 다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제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일에게 쏠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일은 다정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돌진한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지켜줄게. 약속해. 쌍둥이들이 제일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무역은 쌍둥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민준아, 민재야. 아빠라고 불러줄래? 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먼저 무역을 껴안았어요. 민재도 따라 안겼습니다. 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다정의 작은 식당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제일의 지원으로 넓은 건물로 이사했어요. 새 식당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일반 식당, 다른 한쪽은 무상급식소였어요. 무상급식소 오픈하는 날, 다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제일과 무역, 쌍둥이들도 함께였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이웃들에게 돌려드릴게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일이 다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할 거야. 무상급식소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다정의 작은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노숙인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그 식당 맞나요? 다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나눌 차례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다정은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밥을 대접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일의 거지 시험이 시작됐던 바로 그런 날씨였습니다. 무상급식소 문이 열렸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밥 좀. 다정은 할머니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안쪽으로 앉으세요. 뜨끈한 거 드릴게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일이 처음 다정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 제일은 무상급식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정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무역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제일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정이를 시험하려던 밤이 결국 나를 바꾼 밤이었어. 네. 돈으로 시작한 내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완성됐구나. 제일은 다정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더라. 책임이고 사랑이야. 쌍둥이들이 뛰어와 제일을 안았어요. 다정의 딸도 아장아장 걸어와 제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일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제일, 무혁, 다정, 그리고 아이들 셋.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정의 무상급식소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새벽 5시부터 다정은 주방에 섰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무역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지만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요. 그때 제일이 들어왔어요. 그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벌써 오셨어요? 응.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평생 회장실에서만 일했던 제일이 이제는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손주들도 주말이면 급식소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 PD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따뜻한 세상 코너에서 이곳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정은 당황했어요. 저희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베푸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는 다정이 할머니께 밥을 대접하는 모습, 제일이 설거지하는 모습, 쌍둥이들이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담았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급식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설거지 거들겠습니다. 저는 식재료 기부하고 싶어요. A마트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방송 나간 후로 A마트 매출이 40% 올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제일은 놀랐습니다. 40%나? 네. 소비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며 A마트를 찾고 있습니다. 제일은 웃었어요. 착한 일 하니까 복이 오는구만.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다정이 A마트 본사를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다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외곽 지역의 빈 땅 사진과 각종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이요.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에 박할아버지라고 80살 되신 분이 계세요. 겨울에 공원 벤치에서 주무시다가 동상 걸리셨어요. 제일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이요. 외곽 지역이라 지금 헐값이에요. 여기에 작은 집들을 지으면 한 채당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다정은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A마트에서 자재 공급하면 원가를 30%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드리면 제일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예산 계획부터 수익 구조, 사회적 효과까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다정아, 너 이거 언제 다 준비했어? 밤에 애들 재우고 조금씩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건축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요. 제일은 무역을 불렀습니다. 무역아, 이거 봐라. 내 아내 대단하구나. 무역도 서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정아, 이게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네. 제가 식당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일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좋아. 해보자. 정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제일은 비서를 불렀어요. A 인테리어라는 자회사 만들어. 집 짓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하는 거야. 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건설업을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길을 보여줬어. 이건 사업이면서 동시에 사회공헌이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외곽 지역에 작은 집 20채를 짓기로 했어요. 다정은 직접 현장에 나가 설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노인분들을 위해 손잡이를 더 설치해 주세요. 거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요. 건축 감독이 감탄했어요. 사모님, 건축 전공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편하셔야 하니까요. 석 달 뒤 20채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입주식 날 급식소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집 열쇠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평생 남의 집 새빵살이만 하다가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다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A 인테리어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집을 짓는다는 소문이요. 일반 고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A마트 회장님 회사라면서요? 믿을 수 있겠네요. 석 달 만에 A 인테리어는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제일은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 A 인테리어 첫 분기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제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00억? 네. 그리고 A마트 전체 매출도 전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일은 다정을 불렀습니다. 둘은 무상급식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다정아. 네, 아버님. 내가 복덩이를 집에 들인 셈이야. 다정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네가 왔어. 사람을 가르쳐줬고 새로운 길도 보여줬어. 제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A마트만 하던 내가 이제 A 인테리어까지 하게 됐어.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아니야. 넌 진짜 복이야. 우리 집안에 온 복덩이.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축복처럼요. 저 일 잘해요.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대신 밥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추운 저녁 서울 한복판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꾀재재한 옷을 입은 15살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스토랑 주인 영희는 소년의 눈을 봤어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